안녕하세요. 충청도에서 인삼보다 귀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인삼을 재배 중인 시댁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시댁 인삼밭은 비닐하우스 시설도 꽤 큰 편이고 최신 시설이라 제법 크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만 들어도 그 집 며느리 시집살이 좀 했겠다 싶지 않으신가요?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을 견뎌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성격상 들었으면 말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밤에 잠 못 이루는 성격이라 고생을 꽤 했습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며느리 왕따시키는 그런 시집살이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보는 가족들도 지긋지긋하다고 할 만큼 어머님과 저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한 사람은 시어머님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먼저 아이를 봐주겠다며 제안을 해주셨죠. 어머님 제안이 좀 당황스러웠지만 육아를 도와주신다기에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 오게 됐던 겁니다. 여기부터가 제 불행한 5년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버텼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의사와 간호사는 구분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구분하지 못하세요. 제가 하던 일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었는데 간호처치를 돕다 보니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간호조무사라고 해도 뭐가 크게 다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도 남편은 그저 저라서 좋은 거라고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남편은 군청 공무원이었어요. 이런 조건들이 연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괜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연애와 결혼은 아무래도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괜찮다면 자기 부모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남편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간호조무사도 상관없다며 어물쩍 넘어갈 때 신경 썼어야 됐는데 제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틈에 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제 직업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백수도 아니고 밥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저를 간호사로 착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 궁금해 한다면서 처음으로 남편과 셋이 밥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본 어머님의 첫인상은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인상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웃을 때가 더 선한 인상이셨죠. 저는 어머님을 보고 벌떡 일어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오시는 길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가 그리 좋다고 하나 궁금해서 힘든지도 모르고 왔어. 처음에는 시어머님과 농담처럼 이야기도 하며 즐거웠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수록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착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뜸 저를 보면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3년 차까진 좀 힘들었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적성에도 맞고 재밌어요. 아유, 간호사 며느리 볼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연이 되니까 정말 좋네. 참 멋진 직업을 가졌어. 연봉은 얼마 정도 되나? 일이 힘들어서 돈도 많이 주지.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간호사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에 찬 얼굴로 말씀하셔서 실망을 시키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침착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랑은 조금 달라요.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닌데 보람도 있고 괜찮은 직업이에요. 제가 간호조무사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저도 서운하긴 했지만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생각보다 더 크게 실망하신 듯 놀라서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간호조무사? 그 간호사 옆에서 시녀처럼 일하는 사람들? 그거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설마 대학도 안 나온 거 아니야? 간호조무사는 학원만 다녀도 할 수 있는 일이라던데 어쩌다 이런 애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도 잘 몰랐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사람 일찍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꽤 모으고 착실하고 야무진 사람이야. 아무리 직업 좋아도 돈 함부로 쓰는 여자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어이구, 이 화상아. 넌 제대로 알아보고 좀 만나지. 아유, 속 터져 원. 저를 앞에 두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상처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 둔 입장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환자분들은 간호조무사라며 무시를 하도 많이 받아서 시어머님의 말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답답하신지 냉수를 들이키시는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간호조무사여도 간호사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학원만 다닌 거 아니고 저도 전문대학교는 졸업했어요. 빨리 일한 만큼 알뜰살뜰 돈도 잘 모았고요. 이 정도면 살림꾼 며느리로 딱이지 않을까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기가 찬 듯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님이 웃으시길래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말하시더군요. 그래도 싹싹하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자리 박차고 나갈 줄 알았더니 성격이 좋아서 잘 살겠어. 그럼요. 제가 병원에서 내공을 단단히 쌓았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인다면서 처음으로 좋게 봐주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웃자 다행이라는 듯 같이 웃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과 씨름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견뎌낸 내공이 이때 발휘된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할 즈음 저와 남편 사이에 새 생명이 조금 빨리 찾아왔어요. 초여름인데 으슬으슬 춥길래 냉방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임신 초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혼 준비하다 임신하는 부부들이 많다던데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가 초음파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자 바로 전화가 와서 제게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당신이랑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절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게. 남편은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1등 신랑감이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양가 어른들께 먼저 알리고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됐어요. 그때 시댁에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저를 초대해 주셨죠. 저는 나름대로 선물까지 챙겨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 주방에는 한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찌개와 각종 반찬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밥상에는 고기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입덧을 해서 배려하신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시댁 어른들과 집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던 날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고 앉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도 남편도 아닌 도련님 과일 챙겨주시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학교 다닐 때도 전교 3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서울에서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잖아. 아휴, 얼마나 기특한지. 너도 손 아래 사람이라고 막대하지 말고 잘 챙겨. 알았니? 엄마,
아, 왜 그래요? 제가 애도 아니고. 형수님, 걱정 마세요. 도련님은 어머님께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서 인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도련님은 잘난 척을 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저를 더 생각해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이 친동생처럼 편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도련님 칭찬에 가벼운 호응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도련님을 어떻게 잘 챙길 수 있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는데 어떻게 챙기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대뜸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듣자 하니 친정 어머니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며. 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조금 불편하세요. 그럼 너 애 낳아도 손주도 못 봐주시겠네. 혼자 보려면 많이 힘들 텐데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아. 식구들 많아서 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주택이라 누가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애 키우기 딱 좋아. 갑작스런 어머님의 제안에 좀 놀랐어요. 남편도 금시초문인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대답을 망설이자 어머님은 저를 붙들고 설득하듯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봐. 애 키우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아닌데 너 혼자는 절대 못해. 그리고 공무원 월급에 집 대출금에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감당 못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해보고 말 게 어딨어? 우리도 첫 손주인데 건강하게 나와서 잘 키우길 바라니까 이러는 거야. 요즘 아무 집이나 계약해서 들어가도 환경 호르몬이다 뭐다 해서 애도 유산된다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친정엄마처럼 돌봐줄게. 저는 어머님의 제안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솔직히 친정엄마랑 있어도 육아하다 보면 싸우게 된다던데 시어머니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댁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익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처음 듣는 어머님의 제안에 우선 상의하고 알려주겠다며 시댁을 함께 나왔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저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공무원 월급이라 모은 돈도 많지 않고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나갈 돈도 많을 텐데 일단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건 어때? 괜찮을까? 아버님이나 도련님은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솔직히 잘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걱정 마. 우리 집 방도 많고 집도 넓어서 크게 부딪힐 일 많지 않을 거야. 마당도 있어서 애기 걸음마 시작할 때도 막 뛰어놀 수도 있고 좋잖아. 안 그래?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긴 했어요. 당시 둘이 모은 돈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태어날 아기한테 쓸 돈이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 결국 시댁에서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살던 친정과 차로 40분 거리였고 같은 충청도인데 지역만 다르니까 친정과도 멀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대출금까지 갚으면서 육아까지 하려면 금전적으로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조언을 해주셨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시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한다고 말하자 시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손주를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며 어머니께서는 많이 도와주겠다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식까지 부랴부랴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던 거였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하잖아요. 딱 그 팔자 꼬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렇게 시댁만 오면 다 해줄 것처럼 말하시던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댁 들어가고 출산 직전까지 시부모님 밥만 차렸다고 말하면 믿어지시나요? 그야말로 식모살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으니
가만히 있기도 눈치 보여서 조금씩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체질이 임신 체질이라며 집안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딸이라도 과연 그러셨을까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주방 일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만 집안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약도 못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는데 몸이 무거워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어머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이 나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곧 출산이라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힘드네요. 밥 먹을 땐 잘만 먹더니 갑자기 힘들대?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오늘 점심때 내 친구들 온다는데 같이 준비 좀 하자. 어머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럼 내 친구들 오는데 이러고 있을 거야? 곧 출산인 며느리가 밥 짓고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해하실 거예요. 제가 출장 뷔페라도 부를 테니까 어머님, 제발 그 음성 좀 낮추세요. 저는 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기죽는 법이 없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별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대처 능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어머님께 저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님은 약이 올라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지만 저는 아랑곳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출장 뷔페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솔직히 출산 임박한 며느리가 음식 만들고 있으면 그걸 보는 손님들도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어머님의 모임은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 직전에 남편과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계속 어머님과 부딪히니까 배가 뭉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상황을 인지하고 제가 친정에 있을 수 있게 배려해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임신한 며느리한테 왜 그러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돌아오면 정말 잘 봐주겠다며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결혼 전에도 큰 소리 떵떵 치시더니 막상 들어와 보니 식모살이를 하던 게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아버님까지 나섰으니 조금 달라지실 거라고 기대를 조금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산후조리 마치고 딸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반겨줬어요. 어머님은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 방도 꾸며뒀다면서 저를 방으로 이끌었어요. 방을 보니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너무 씩씩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어머님, 언제 이렇게 예쁘게 방을 만들어 두셨어요? 너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내가 여기저기 찾아서 해봤어.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하고. 저는 정말 어머님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했어요. 손녀딸 방이라며 정말 열심히 꾸며두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시댁에 들어온 건 어머님과 2차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이 앞서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연을 쓰면서 제 생활을 돌아보니 어머님은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분이셨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잠도 안 자고 먹고 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애가 왜 이렇게 우냐면서 저를 타박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쪽잠 자면서 아이 돌보는데 한밤중에 아이 방까지 와서 제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 다 자는데 애 좀 못 울게 할 수 없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니. 어머님, 저도 진짜 울음 그치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저도 울고 싶다고요. 환장하겠네. 아이 방을 꾸며주면 뭐해? 우는 애 달래지도 못하는데. 어머님, 그럼 애 좀 잠깐 봐주세요. 가서 우유 좀 타올게요. 넌 늙은 내가 꼭 애를 안고 달래야겠니?
아유, 왜 이렇게 말만 많어? 그때 우는 애보다 어머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애 우는 소리보다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 때문에 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아이를 안겨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 우는 소리보다 어머님 목소리 때문에 식구들이 다 깰 것 같아요. 제가 얼른 가서 우유 가져올 테니까 애 좀 봐주세요. 이야, 내가 어떻게 달래고 있어?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이렇게 막 넘겨도 되는 거야? 갑자기 소리 지르는 어머님 소리에 저는 잠이 홀딱 깼어요. 그때 아버님이 안방문을 열면서 나오시더군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애 보러 왔으면 애를 달래야지. 왜 며느리를 잡고 있어?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식구들 다 깨잖아. 목청 큰 어머님 목소리에 아버님이 잠에서 깨신 거예요. 뒤이어 남편도 일어나고 도련님도 나왔습니다. 결국 제 딸 우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님의 목청으로 온 식구가 다 새벽에 기상을 한 거예요. 아버님은 목청 좀 낮추라며 한 소리를 하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남편은 아기 방으로 와서 아이를 봤어요. 그 순간 어머님은 괜히 저를 흘겨보시길래 저는 얼른 아기 우유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아기 방 하나 해주고는 아무것도 도와주신 게 없어요. 사실 아기 방을 꾸민 돈도 전부 남편 돈으로 했던 거였고요. 저는 계속 어머님이 혼자 다 했다고 하시길래 정말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았어요. 어머님은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절대 달라지실 분이 아니셨어요. 한밤중에 그 소동 이후로 어땠는 줄 아시나요? 딸아이 안고 잘 보시다가도 아기가 똥이라도 싼 것 같으면 주방에 있는 저를 굳이 부르셨어요. 진짜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절 부르셨죠. 아유, 얘는 먹는 게 뭐가 있다고 똥만 싼다니. 네 딸 똥 쌌어. 얼른 와서 기저귀 좀 갈아라. 어머님, 저 지금 젖병 소독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좀 갈아주세요. 난 똥 더러워서 못 치워. 네 새끼 똥인데 네가 치워야지.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야? 아이 봐주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젖병 소독해서 엎어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주방에서 물 젖은 손으로 거실로 가서 애기 똥기저귀도 갈았어요. 대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육아는 어떤 걸까요? 그저 빵긋빵긋 웃기만 하는 아이를 보기만 하는 게 육아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젖병 소독도 대충 허겁지겁 해놓고 거실로 달려가야만 했어요. 기저귀는 열지도 못하고 우는 애를 보고만 있는 어머님을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화를 낼 수도 없고 답답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똥기저귀도 한번 제대로 못 갈아주시는 분이 한 번은 겨우 아기 재우고 밥 먹는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삼밭에 할 일 많을 텐데 너 얼른 점심 먹고 시아버지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라. 일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님, 저는 애를 봐야 되는데 밭에 가서 아버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요? 얘 좀 봐라. 애는 내가 보면 되지 않니? 그동안 잘 봐줘서 너도 일손 덜었잖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였어요. 어머님은 애가 자고 나면 오셔서 몇 번 토닥이시고 잘 잔다고 나오시고 기저귀도 못 갈아주시고 젖병 한 번 물려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너무 잘하는 제가 어머님 말을 듣자 하니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황당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고 있는 애한테 와서 괜히 토닥이시다가 자는 애 다 깨우시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주시고 저 정말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얘 좀 봐. 그럼 너 혼자 다 해. 네. 차라리 제가 애 볼 테니까 어머님이 인삼밭으로 가세요. 뭐야? 이게 어디 늙은 시애미를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 났어? 제 말에 갑자기 화가 나셨는지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동안 억울한 게 쌓여서
어머니께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은 저와 어머님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죠. 당신은 왜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육아 도와준다고 부른 거 맞아? 왜 애는 안 봐주고 며느리만 잡고 있어? 여보, 나 정말 억울해. 밥 먹고 애 봐줄 테니까 인삼밭에 가보라니까 글쎄. 나보고 가보라는 거 있지? 아, 왜 애 보기도 바쁜 사람을 밭으로 보내? 누가 일손 필요하다고 했어? 난 당신 힘들까봐 그랬지. 됐어. 나 도와줄 거면 제발 며느리랑 붙어서 싸우지 좀 마.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버님은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어머님과 저를 중재하기 바쁘셨어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셨고 저는 먹던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딸아이를 안고 애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서 육아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어머님과 매일같이 신경전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는 부분도 없는데 스트레스는 2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잘 아는 남편과 도련님은 몰래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매일같이 어머님과 신경전 버리고 싸우고 산 시집살이가 5년 차에 접어들 때였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큰 소리를 쳐도 콧방귀 끼고 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속에서 서름이 쌓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도련님이 작은 상자를 내밀며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이것 좀 드세요. 저번에 형이 여기 케이크 형수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퇴근길에 사왔어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달달한 게 먹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더 힘드시죠? 엄마가 워낙 말이 좀 세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도련님이 이렇게 저를 알아주시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도련님이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라 너무 좋겠어요. 한번 데려와요. 안 그래도 곧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려고요. 잘 좀 봐주세요. 도련님과는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도 늘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오래 만난 변호사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곧 인사를 온다는 말에 설레더군요. 며느리 입장 공감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보다 어머님이 100배는 더 들떠 계셨습니다. 변호사 며느리가 생긴다고 입만 열면 자랑을 하셨거든요. 인사 오기 전부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도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데리고 올 여자마저 변호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도련님이 여자친구와 집에 오는 당일 어머님이 봐오신 시장 바구니를 보고 기함을 했네요. 아침부터 시장 가서 뭘 그렇게 사오셨는지 주방 바닥에 식재료가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는 집에서 늘 먹던 반찬과 새로 끓인 찌개가 전부였던 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댁에서 지내다 보니 제가 그날 먹었던 밑반찬이 원래 시댁에 있던 반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나름대로 신경 써주셨다고 생각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며느리 인사 온다고 아침부터 시장을 잔뜩 봐오신 어머님 모습을 보자 서운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예, 너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음식 좀 해라. 고기 양념 좀 만들고 닭백숙도 해야 되니까 닭도 손질 좀 하고. 어머님,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닭백숙은 과해요. 다 먹지도 못하고 남을 거예요. 그럼 귀한 손님 오는데 배고프게 대접하니? 부실하게 대접해서 파혼당하면 그때 네가 책임질 거냐? 밥 좀 부실하게 먹었다고 결혼 엎을 여자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너는 내가 뭐 좀 시키면 그냥 하는 법이 없어. 꼭 그렇게 말을 붙여서 사람 진을 다 빼놓더라. 저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 도련님이 저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저도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많던지 저를 꾸밀 새도 없이 음식만 만들다가 하루가 다 가버릴 정도였죠. 한 상 다 차려두고 잠시 마당에 나간 사이 예비 동서가 도착한 상태였어요. 분리수거를 정리해서 내놓고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주방으로 밀치면서 놀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꼴이 그게 뭐야? 누가 몸빼바지를 입고 들어와. 창피해서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왜 그러세요? 다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허리 휘도록 반만 했는데 제가 언제 씻고 옷 갈아입을 틈이 있기나 했어요? 어여 빨리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이게 어때서요?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보면서 얼른 옷 갈아입고 오라며 밀치셨어요. 저는 제가 왜 창피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주방에서 실랑이를 했어요. 옷 갈아입고 오라는 어머님과 알아서 하겠다는 제가 주방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안 밀리려고 버티다가 옆에 있던 닭백숙 뚝배기를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주방에서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렸어요. 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혼사끼를 망치려고 제멋대로야. 이 등신 머저리 같은 년. 장난해 지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을 해? 이 삐리리 삐리리야. 정신 나간 삐리리야. 예상 못한 시어머님의 쌍욕에 멍해졌어요. 정말 살면서 그런 욕은 제 귀로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이런 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해서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혹시 옥정 언니?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놀던 동생이었어요. 초중고를 친정에서 쭉 졸업했던 저는 오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옛날에 한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던 동생을 만난 거예요. 어머, 너 혹시 지선이니?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지선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예비 동서가 그 옛날 친한 동생이라니까 더 기뻤습니다. 지선아, 이게 정말 얼마만이야. 반갑다 진짜. 언니, 잘 지냈어? 우리 거의 20년 만인가? 대학 입학하고부터 연락이 뚝 끊겼잖아. 아, 그러네. 20년 만이네. 너 변호사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제가 지선이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식구들은 뻥진 표정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 안부를 묻다가 지선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듣고 있어? 말도 마. 나 괜히 시댁 들어와서 살다가 머리 다 빠질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만 옆에 어머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태세 전환을 하셨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욕은 무슨 욕? 내가 원래 사투리가 좀 있어. 그리고 나 원래 욕쟁인 거 알잖아. 시골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욕이 방언이고 방언이 욕이고 그렇지. 안 그러니? 우리 원래 이거 친한 표시고 그런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는 저 한 대 치시려고 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때려. 아까는 뚝배기 깨져서 너 다칠까 봐 놀라서 욕이 좀 나온 거지. 안 다쳤지?
아유, 둘이 아는 사이라니 놀랍다, 진짜. 어쩐지 정이 가더라니까. 어머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횡설수설 하셨어요. 그 모든 쌀벌한 욕들이 방언이라니, 친근함의 표시라니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옆에 있던 지선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하는 어머님을 보며 말하더군요. 친근하다고 하는 욕치고는 너무 살벌하던데요.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어머님. 아니야, 오해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편하게 엄마랑 딸처럼 편하게 살아. 결혼해보면 너도 알아. 내가 여기 치울 테니까 다들 거실에 가 있어. 너도 음식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가서 둘이 얘기 좀 하고. 원래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얘가 날 돕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어서들 나가봐. 어머님은 본인이 뒷정리해서 점심상 차리겠다며 나가 있으라고 제 등을 떠미셨어요. 주방에서 어머님이 음식을 차리는 동안 동서는 아버님과 남편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선이가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이끄는 바람에 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선이는 저를 불러서 속삭이듯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언니, 뭐야?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나한테 솔직히 좀 말해줘. 그래. 옛날 얘기 나중에 하고 나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님 진짜 뭐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네가 겪어봐야 알아. 그래도 네 남편 될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거 하나는 장담해. 사람 챙길 줄도 알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나도 그건 알지. 근데 어머님이 너무 세다. 너 변호사잖아. 뭘 쫄아. 나도 여기서 5년째 할 말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걱정 마. 아, 그래. 그나저나 언니는 왜 그렇게 그동안 연락이 안 된 거야? 에휴, 먹고 살기 바빴지 뭐. 나도 가끔 네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더라. 그렇게 지선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현관문을 살짝 열고는 훔쳐보고 계셨어요. 저는 기가 차서 지선이에게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봐. 우리 어머님 얘기 좀 엿듣겠다고 저러고 계신다. 아휴, 이따 집에 들어가면 네가 말 좀 해줘. 어머님 직업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나 정말 죽겠다 죽겠어. 네 말이라면 껌뻑 죽으실 거야. 지선인 제게 알겠다고 말하며 곧장 현관 쪽을 바라보고 정말 문이 살짝 열린 현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은 예비동서의 물음에 놀라서 또 태세 전환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당에 고추 따려고 나왔지. 저는 아까 다 따서 들고 간 고추를 왜 또 따러 나오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황당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제가 아까 다 따서 주방에 가져다 놨어요. 아, 그럼 상추라도 더 따야지. 그것도 겁나 많이 따서 가져다 뒀거든요. 아, 그랬나? 참. 어서 들어와. 거기 서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더 얘기하자. 저는 어머님의 뻔한 속이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와 예비동서는 어이없는 웃음을 하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어색하게 저희를 거실로 이끌었어요.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였고 도련님은 동서를 가족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줬습니다. 예비동서는 어머님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잠깐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저와는 가치관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게 어떤 부분인데?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잘 없는데 우리 변호사 며느리랑 뭐가 안 맞았을까? 어머님, 그동안 언니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애 낳고 시댁 인삼 재배일까지 도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람을 무시하세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이러셔도 며느리 되면 또 달라지실 텐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은 예비동서의 말에 당황한 채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변호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으니 지금 결혼이 엎어지면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은 횡설수설하며 해명을 하셨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은 긴장해서 그래. 큰며느리 네가 말 좀 해봐라. 나 평소에 육아도 돕고 엄청 잘해주잖아. 나 착한 선행상도 받았다니까. 어머님이 언제 그런 상을 받으셨대요? 5년 동안 제가 여기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네요. 나도 소시적에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착했는데. 나 그때 선행상도 2개나 받았어, 얘. 그때 상 준 사람이 지금 사는 거 보면 상 다시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당황한 채 얼버무리셨고 아버님과 남편 도련님은 실소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서야 온 가족이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예비동서도 같이 따라 웃기 시작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죠.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네.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니까 좀 좋아? 집이 조용해야 바깥일도 잘 풀리는 거야. 우리 예비 며느리는 술 좋아하나? 아, 젊은 사람들은 와인 좋아한다던데 집에 소주밖에 없어서 어쩌나? 내가 미리 좀 사다 둘걸. 그때 예비동서는 아버님의 말에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소주파예요. 정말? 나도 소주 좋아하는데 앞으로 한 잔씩 할 술동무가 생겼네 그려. 아버님과 예비동서의 말에 대뜸 시어머님께서 손을 번쩍 들면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도 소주파야. 어머님의 귀여운 발언에 대낮부터 온 가족이 한 잔씩 제대로 걸쳤네요. 술을 한 잔하고 나니까 진솔한 대화도 하게 되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 한 잔씩 따라줬어요. 그걸 본 예비동서가 어머님을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까지 셋이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할 가족인데 서로 좋은 말만 해주면서 늘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집 잘 오는 거야. 우리 집이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집은 개그 프로그램도 안 봐. 가족끼리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모르지. 진짜 시집 잘 오는 거야. 아, 그런 웃음 말고요. 서로 화합하면서 돕고 살자는 말이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런 삶이잖아요. 예비동서의 말에 서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며 저녁까지 먹었어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을 만큼 예비동서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정말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을 한다니 제가 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께서는 제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나한테 그동안 서운했니? 솔직히 내가 너를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네가 집안일도 서툴고 육아도 서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강하게 말했었나 봐. 내가 미안했다. 처음부터 강하게 널 밀어붙여야 진짜 엄마가 되겠지 싶었어. 저는 그동안 솔직히 어머님이 제게 먼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괜히 대든 것 같아서 죄송했네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고칠 게 많았는데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해서 뒤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동안의 서름이 다 녹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나도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들만 둘 키우면서 말만 거칠어졌지 뭐니. 근데 또 너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2마디씩 붙이니까 내가 괜히 속에서 약이 올랐지. 어쨌든 앞으로는 나도 좋게 말하도록 노력해 볼게. 저도 앞으로는 노력할게요. 그동안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동서랑 잘 지내볼게요. 동네에서 친했던 언니 동생 사이였던 지선이가 저희 시댁에 인사 오던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정말 예비 동서가 지선이가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상황이었어요. 옛말에 지나가는 길가의 돌도 다 연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찮은 일에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정말 코올리게 동생과 가족의 연을 다 맺게 됐네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나 봅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동서와 서방님을 꼭 닮은 예쁜 조카도 낳아서 제 딸과 친남매처럼 잘 놀고 지내고 있답니다. 제 동서이자 구세주가 된 지선이는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결국 만나게 될 인연은 힘쓰지 않아도 닿는다더니 좋은 인연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도 살만 난다며 좋아하시고 이제야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사소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서로 조금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금방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박한 세상에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딱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머님과 한동안 불화가 있을 때는 세상이 참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이 평온하니 안 되던 일도 괜히 잘 풀릴 것만 같은 긍정의 힘이 샘솟네요. 일단 어른들끼리 큰 소리 안 내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모습을 보면 애들 앞에서 기침도 크게 못하겠다니까요. 자라나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가족들이 더 노력하고 서로 합심하면서 살아요. 사연투브 구독자님들도 서로 대화하며 지내보세요. 모든 싸움은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연투브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